글로벌 PHP 기술 트렌드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모던 PHP 유저 그룹 2021년 9월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지난 한 달간 PHP 및 커뮤니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지난 모임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소식들 정리해봤고요. 뭐 되게 간단하게만 쑥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슬랙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모던 퍼그 ORG에 신규 그립 발생하면은 슬랙에 알리는 기능인데요. 아무튼 뭐 새 글 올라오면 많이들 봐주시고, 그리고 뭐 혹시 블로그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모던 퍼그에도 등록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저희 온라인 주말 공부방을 종우님이 주최하셨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뭐 재밌는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주말에 한 번씩 들려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캡처한 화면은 저희 페이스북 가면은 보실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보시고 아마 토요일 날 참석해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PHP는 7.4.23이 최신 버전으로 나왔는데 뭐 기능이 추가된 건 아니고 보안이랑 버그 픽스를 했다고 합니다. PHP 어노테이티드 8호로 나왔고요. 그 주영익 님이 이거 번역해놨으니까 최근 소식은 제일 잘 정리해서 볼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고, 요거는 제가 정리하면서 좀 찾아보다가 뭐 눈에 띄어가지고 정리해봤는데 뭐 PHP 8 Appreciate이라는 게 새로 나왔대요. 이렇게 CLI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도구고, PHP 스쿨에서 만들었는데 그 PHP 스쿨은 아닌가 봐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아무튼 요거로 그냥 글만 읽으면 사실 좀 뭔가 좀 허전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채워주는 학습 도구인가 봐요. 그래서 PHP 8을 학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거를 한번 써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미 공유를 해드렸었던 건데 8.2 새 기능을 열흘 동안 나눠서 뉴스레터로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 그리고 크롬 PHP 크롬이라고 헤드리스 크롬을 PHP로 할 수 있게 하는 패키지가 나왔대요.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이거 기존에 하려면은 저쪽 npm 쪽 뭐 아무튼 자바스크립트 쪽을 하던가 아니면 뭐 파이썬 쪽 거를 이용해야 됐나? 아무튼 그랬어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PHP로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슬림 4가 나왔다고 합니다. 누가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트라고 PHP 유닛을 감싼 건가? 아무튼 이 테스팅 프레임워크인데 요 병렬 테스트가 이제 된다고 뉴스가 나왔길래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라콘 하는 날이고요. 아마 저희랑 경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꽤 한국에서는 점유율 장난 아니죠. 네, 그렇고 저거 아마 오늘 지나도 돈 내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새로운 소식 아마 오늘 새 버전에 대해서 소개할 것 같은데 네, 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뭐 내일 뭐 터키 컨퍼런스도 있다고 하는데 공짜랍니다. 지금 가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공짜고 뭐 3일치인가 뭐 그래나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것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거 끝났고요. 다음 달에도 또 잘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주제 발표는 실력자가 가르쳐주는 강의 시간이 아니고요. 누구나 본인이 공부한 것이나 경험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간단한 소개부터 심도 있는 내용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송을 송출을 하면서 화면까지 공유를 하고 하다 보니 조금 약간 진행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ISQL에서 데드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그 코드가 좀 어떤가요? 너무 글씨가 작나요? 좀 많이 작죠? 코드를 한 칸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게더타운에서 보시는 분들은 코드 잘 보이시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스 코드는 다 준비를 했는데요. 음, 지금 우선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하나의 구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키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유저라는 이름의 테이블이고, 오토 인크리먼트 아이디랑 그다음에 코드라는 컬럼이 있는데 유니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라는 컬럼, 이렇게 세 가지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측 상단은 지금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디 1번에 코드 이름은 AA, 이제 포인트 10이라고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run 1이라는 이 함수를 처음 이제 실행을 할 건데요. 우선 코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드는 간단한데요. 어, 네, 코드 컬럼이 이제 AA인 포인트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가져온 포인트 값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존재를 하는 경우에 포인트 값을 1 줄여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똑같은 AA 코드 컬럼 값이 A인 포인트의 값을 하나 줄여서 이제 다시 실행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간단하죠? 만약에 이제 이 코드를 4번을 이제 동시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접속을 해서 실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상적으로는 4가 줄어들게 돼 있죠. 이제 4번을 실행하니까 쭉 아래쪽에 지금 이제 1번은 이제 run 1 함수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메소드지만요. 실행하는 이제 터미널로 잠깐 화면 전환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창을 이제 지금 터미널이랑 그리고 에디터를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실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화면을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공유를 해야지 되거든요. 이거 좀 몇 번 요런 왔다 갔다 하는 좀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템을 띄워놨는데요. 지금 4개의 지금 창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입력이 가능해서 동시에
4번의 실행을 할 건데요. 4개의 실행을 할 건데요. 네. 보시면은 포인트 10, 9, 8, 7 이런 식으로 그 포인트 값을 가져오는 코드들이 실행이 됐고 하나씩 이제 빠졌겠죠. 네. 다시 에디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우측 상단에 참 죄송합니다. 다시 예, 우측 상단에 이 테이블을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빠져서 이제 6이 됐죠. 4번을 실행했으니까 다시 10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포인트를 10으로 바꿔 놨고요.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만약에 그 이제 실제 그런 데이터의 처리가 빠르지 않고 뭐 중간에 이제 다른 처리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이제 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 여기 슬립 코드를 지금 주석을 처리해 놨는데요. 주석을 풀고 이 부분이 어떠한 그런 이제 실전에서 이제 가상의 이제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처리로 인해 이제 아래쪽에 그런 그 값이 포인트 값이 변경되는 부분이 좀 이제 지연이 되는 그런 이제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 슬립을 넣고 한번 다시 아까 그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터미널로 화면을 공유할 거고요. 네, 참 번거롭습니다. 네, 다시 동시에 4개를 실행하면 예, 지금 아까는 10, 9, 8, 7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르게 나왔었는데 포인트 값이 다르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전부 다 10, 10, 10, 10이라고 이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에디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테이블을 새로 고침해 보면 네, 9라고 되어 있죠. 네, 원치 않은 이제 그런 값이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이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미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이제 의아해하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아래쪽에 이 포인트 값이 변경이 되기 전에 이 동시에 접속을 하다 보니까 이 포인트 값이 변경되지 않은 그 10이라는 값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그 동시에 실행된 4개 모두 포인트 값은 10이었고 그 10에서 이제 1만 빼고 넣다 보니까 그 동시에 4개 실행된 4개 모두 이 9라는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빼면 안 되지.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쿼리문 자체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제는 설명하기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이제 전해드린 거고요. 이 포인트 값이
반드시 숫자의 증감이 아니라, 예, 포인트, 숫자의 증감이 아닌 어떠한 그런 또 다른 데이터, 어, 그 단순하게 쿼리문만으로 그 데이터를 변경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 경우에서는 이러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 상황을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번 코드는 그 run2 메소드는 run1 메소드랑 똑같은데 요 주석된 부분들이 좀 더 추가됐습니다. 이 for update라는 이런 명령이 있는데요. 이 쿼리문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동시에 지금 이 코드라는 컬럼이 유니크 컬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동시에 똑같은 고유한 그 레코드의 값을 가져오려고 이제 그 접속을 할 때 그 트랜잭션 별로 이 업데이트가 그 어떤 변경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가져갈 수 없도록 이제 락이 걸립니다. 그 레코드 부분에 이제 락이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꼭 트랜잭션이 있어야 됩니다. 트랜잭션이 없으면은 트랜잭션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거를 넣던 안 넣던 이제 똑같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트랜잭션의 시작과 끝을 넣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실행을 하기 전에 어, 설명을 드리면은 동시에 이 트랜잭션과 함께 이 AA라는 컬럼 코드 컬럼 AA라는 그 레코드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먼저 접근한 그 트랜잭션부터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애들은 이제 뒤늦게 동시에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제 먼저 들어오는 트랜잭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들어온 나머지 3개의 트랜잭션은 동시에 4개가 접근을 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트랜잭션 빼고 나머지 3개의 트랜잭션은 일단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밋이 돼서 트랜잭션이 끝나기 전까지는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도착한 트랜잭션부터 순서대로 이제 포인트 값 지금 이제 10이겠죠. 그래서 이제 10을 가져와서 확인을 하고 1초를 기다렸다가 포인트를 줄이고 이제 9로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마치고 그 다음에 커밋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도착한 트랜잭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 지금 슬립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와는 다르게 우리가 원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테이블 값을 다시 10으로 고쳐놓고요. 네, 10이 됐죠. 다시 터미널로 화면 공유를 바꾸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메소드명을 안 바꿔봤고요. 다시 잠시만요. 네, 메소드 run2를 실행했어야 되는데 run1을 실행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이게 9부터 시작된 거는 방금 전에 이제 그 런1 메소 실수로 런1 메소드를 실행한 거에서 1이 깎였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10으로 고쳐놓지 않아서 9부터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9876. 네,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대로 어,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그 동작이 이제 취해졌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 지금 데이터베이스 새로 고침해보면 테이블을 새로 고침해보면 네,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다시 아, 네,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 송출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화면을 이제 키웠어야 되는데 공유화면을 키웠어야 되는데 제가 공유화면을 키우지 않은 채로 어, 네, 값이 바뀌었던 거를 보여드려 갖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 이 값이 바뀐 거를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터미널 결과에서 보셨듯이 줄어들어서 이제 여기에 숫자는 이제 5로 표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보게 되면은 뭐 어렵지 않네. 네. 그 이렇게 뭔가 동시에 어떠한 값을 수정해야 될 때 앞서 접속한 그 처리부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중복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이렇게 셀렉트 포 업데이트 구문을 사용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제 포 업데이트를 막 신나게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음. 아, 그렇다고 너무 막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포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순서대로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엄청 중요한 그런 뭐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주문, 예약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쓰셔야지 그냥 무조건 다 쓰게 되면은 이게 병렬로 처리를 못하고 다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는 그러한 이제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포 업데이트를 난무하시면 안 되고요. 네. 진짜 중요한 부분,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저도 이제 포 업데이트를 막 열심히 썼었어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이 데드락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데드락이 발생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데드락이 무조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이제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이제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 MySQL에 남아있는 데드락 관련 로그를 봐도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그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무조건 데드락이 발생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발생한 상황이 예상하지 못했던 단순한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이 run 3 메소드의 이쪽 코드를 보시면은 아까는 이제 코드 컬럼 AA였는데 지금 이제 여기는 BB라고 되어 있죠. 이 BB라는 이 값을 가진 레코드는 현재 테이블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존재하지 않는 레코드, 저는 이 부분이 락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 뭐 레코드가 AA라는 레코드가 존재를 하면은 당연히 그 AA라는 레코드에 락이 걸려서 먼저 들어온 트랜잭션의 순서대로 처리가 되겠지.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됐었는데
없는 경우는 진짜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냥 락이 걸리지 않겠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완전 이제 테이블 자체에 이제 락이 걸립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값이 그 내가 이 가져오려는 그 컬럼에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범위로 락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레코드가 여러 개 걸릴 수 있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레코드가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코드 상으로는 아예 그냥 뭐 전체가 락이 걸린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BB라는 게 없는데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이 BB라는 게 들어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락이 걸려서 이거는 실행하면은 이제 바로 데드락이 뜨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는 아까랑 비슷한데 그래도 짚고 넘어갈게요. 포인트를 가져오진 않고요. 이 아이디를 가져오도록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아이디가 없다. 네. 이제 지금 BB라는 그 값을 가진 레코드는 없으니까 이제 아이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신규 데이터 뭐 추가 작업 중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초 슬립을 했고요. 이제 새로운 이제 컬럼 이제 BB를 이제 추가를 합니다. 네. BB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B를 추가했으니까 그 ID 값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BB의 ID 값은 이제 무엇인지 네. 이렇게 일부러 라스트 인서티드 ID 뭐 요거는 이제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걸 가져오는 거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고 네. 그냥 이제 코드가 비비인 거에가 추가된 오토 인크리먼트 된 이 ID 값이 무엇인지 가져오는 코드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디가 이제 들어왔는지. 그다음 이제 커밋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데드락이 걸린다는 거 몰랐을 때는 저는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BB 추가되고 그 다음 들어오는 애들은 대기를 탔다가 이제 처리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바로 데드락이 걸립니다.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메소드를 보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동시에 4개를 실행했는데 한 개는 이제 잘 뭐 들어갔고요. 네, 이 워닝은 이건 좀 다른 이건 뭐 잘못한 워닝이네요. 네, 제가 코드를 뭐 잘못 쓴 거 있는 거 같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페타 에러에서 여기 여기 보이시죠? 네, 데드락. 네, 여기도 데드락. 네, 데드락.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데드락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몰랐을 때 이제 코드를 안전하게 짠다고 이제 포 업데이트를 중요하다 생각하는 여기저기 넣었고 그러다가 이제 간헐적인 데드락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을 맞이하면서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지금 예제 코드는 슬립 1초를 넣어놨는데 사실 웬만해서는 그 1초씩 걸리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하지 않죠. 그리고 또 또 이제 서버의 사양도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 실제 서버들은 이제 사양도 좋으니까 이렇게 동시에 접근해서 데드락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헐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자, 다시 코드로 돌아가고요. 네, 테이블을 새로 고침해 볼게요. 네, 그래도 하나는 실행이 됐으니까 이제 BB가 들어왔죠. 네. 어, BB 지우고요. 지금 이제 다 테이블 비워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요 또 사실 어딘가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다라는 그러한 어, 답이 없어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짜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이제 저의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런 포 메소드를 보시면 네,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는 이제 그냥 어 이제 코드도 좀 약간 좀 전체적으로 좀 수정이 좀 됐습니다. 인서트 이그노어라고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요 그냥 인서트가 아니라 인서트 이그노어를 하게 되면은 이 레코드가 충돌이 되면은 그냥 무시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인서트 이그노어를 넣지 않고 이 코드를 동시에 이제 다 같이 실행하게 되면은 어, 중복이 발생했다라고 키가 중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에러가 나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서트 이그노어를 하게 되면은 한 개만 한 개는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중복이 일어나면 무시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들어간 이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한 트랜잭션과 추가를 하지 못한 트랜잭션에는 이 로우 카운트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추가되면은 로우 카운트 그 추가된 트랜잭션에서는 로우 카운트가 1이 뜨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다 0이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이 떴다. 그러면 이제 걔는 이제 데이터를 추가를 한 거죠. 그러면은 걔만 이제 신규 데이터 추가 작업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이제 해주면 안 되죠. 만약에 하게 되면은 신규 데이터가 하나가 추가가 되었을 때, 내가 뭐, 그럼 뭐 메일 알람을 보내고 싶다라든지, 뭐 문자를 보내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이제 하고 싶은데, 뭐 동시에 뭐 네 개가 이제 접속했다고 해서 이제 네 번을 발송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넣은 그 트랜잭션만 요런 추가 작업을 하고요. 하지만 넣는 거에는 실패를 했어도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그거를 다시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못 넣었으니까 이미 뭐 데이터가 있다 하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아, 다른 트랜잭션이 넣었구나. 그러면은 그 실제 들어간 데이터는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이제 알고 싶다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코드까지 이제 아래쪽에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직접 데이터를 추가하지 못한 트랜잭션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롤백을 했습니다. 네. 요 위에 트랜잭션을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넣지 못했으면은 롤백을 하고 다시 트랜잭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롤백을 하고 다시 트랜잭션을 시작을 한 이유는 요 이제 이 포 업데이트를 요 아래쪽에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데이터를 넣은 트랜잭션은 계속 그 원래의 트랜잭션을 유지를 하고 뒤늦게 들어온 애들은 이제 새로운 이제 포 업데이트 트랜잭션을 포 업데이트 문을 이제 실행할 트랜잭션을 이제 실행한 거죠. 만약에 이 트랜잭션을 새롭게 실행하지 않고 이 포 업데이트도 없는 경우에는 여기 지금 슬립이 1초가 걸리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어떠한 그 데이터를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그런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 안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코드 비비, 네, 이 레코드에 대한 어떤 처리가 완벽하게 끝나기 전까지 대기를 타고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트랜잭션이 완벽하게 모든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끝나고 나서 이 커밋이 발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들어온 다른 애들이 그래서 그렇다면은 최종 완성된 데이터는 어떤 것인지를 가져와서 출력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다시 한번 트랜잭션을 걸고 포 업데이트 구문을 실행해서 셀렉트를 하고 이제 다시 커밋해서 트랜잭션을 종료를 하는 그런 순서로 코드가 짜여져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다시 터미널을 띄우고 4번 메소드를 실행하게 바꾸고 예 보시면은 이제 아까와 다르게 지금 요 얘만 그 신규 데이터 추가 작업 중 하는 게 이제 출력이 됐고 신규 아이디 1이 들어갔다는 건 이제 표현을 했고요. 나머지 애들은 어떤 그런 신규 데이터 관련된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추가된 그런 이제 아이디 값만 이렇게 가져오면서 코드가 종료가 됐고 데드락도 발생하지 않은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값도 확인해 보고요. 네. 자, 테이블 새로 고치면 보면, 잠시만요. 다시. 네, 새로 채워보면 이제 BB라는 원래 없었던 레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준비한 예제는 마쳤고요. 음, 이 상황 말고도 또 데드락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들에서는 중복되었을 경우에 이제 업데이트하는 duplicated for 업데이트 던가요? 네, 이게 좀 정확하게 네,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또 데드락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드락을 피하는 가장 이제 그런 좀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이제 심플한 방법, 네, 이 방법은 이제 인서트 이그노어를 통해서 한 개의 트랜잭션을 빼고 나머지는 어떤 그런 오류는 없대 변화가 없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인서트 이그노어가 성공적으로 이제 인서트 이그노어를 한 그 트랜잭션만 이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대기를 했다가 네, 새로운 트랜잭션에서 이제 포 업데이트 구문으로 대기를 했다가 어, 그 실제 데이터를 처리를 한 트랜잭션이 트랜잭션을 끝내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은 이제 끝난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이제 원하는 이제 이후의 처리를 이제 진행을 한다. 이 방법이 데드락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제가 고안해낸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준비한 자료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그 게더타운 오른쪽 끝에 단상에 화살표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줄 서서 스피커 위에서 이제 한 분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그 유튜브에 질문 올라온 거 하나 답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아이디 콘솔을 안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아이디 콘솔을 쓰고 싶어가지고,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익스텐션을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 문제가 동시에 여러 개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하게 되면은 데드락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던가, 뭐 아까처럼 이제 그 원치 않은 그런 그 포인트가 한 개밖에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런 거를 동시에 실행을 시켜야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재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실행해서는 요걸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템에 브로드캐스트 인풋이라고 이제 아이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템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동시에 그런 동접, 약간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웹사이트에 뭐 동접 말고요. 진짜 정말로 이 하나 둘 셋 하고 완전 딱 맞게 이렇게 네, 동시에 이제 들어오는 그 테스트를 하기에는 어, 네, 터미널에서 이렇게 커맨드 라인으로 하기에는 아직 이 아이템에서 아까처럼 그렇게 브로드캐스트 인풋으로 하는 것만한 거를 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거롭지만 지금 아이템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좀 계속 왔다 갔다 공유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신가요? 더, 예, 예, 다들, 네, 질문이, 네, 없으신 것 같으니, 네, 주제 발표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무 말 대잔치 순서입니다. 자, 아무 말 대잔치는 자기 소개, 구인 구직, 개인적인 자랑 등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단상에 화살표의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쓰셔서 한 분씩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죠? 예, 예.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지난주부터 주말 공부방을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그 차기 대표이사가 제가 되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월요일날 7.4로 버전업을 했고요. 1년 후에는 또 뭐 8점대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까 화면에 잠깐 보였던 아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 순서는 후원사 소개 및 경품 추첨 시간입니다. 먼저 후원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개발자 도구를 만드는 젯브레인스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넘버원 취업 포털 사람인의 HR 노하우가 반영된 개발자 채용 플랫폼 점핏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2021년 9월 정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및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모에서 뵙겠습니다.